예, 제가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자체 과제로,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 2019년도 전부 개정도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많이 강화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을 보면 거의 다 사업주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지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 한국에 있는 인적이라든가 물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 재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선행 연구를 보니까 그 행정연구원의 이모 그 실장님께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사고, 대행 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봤지만은 코로나 대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하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그게 이제 차관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그 파트너로 가야 되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 정책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분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그 지자체를 봤을 경우는 근로자인과 동시에 또 지자체 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재왕국이라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정된 이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에 대해서 제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와 동반적인 그런 재해 예방 활동을 하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 주제를 정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무부처인 고용부 단독으로는 사망사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20년 4월 29일 날 경기도 화재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지사께서 근로감독권을 지방으로 이양해달라. 그렇게 아마 건의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권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경기도가 사고가 많이 나는 도시다. 그리고 또 근로자분들은 도민인과 동시에 또 근로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봤을 때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법에 근로감독 의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멈추겠다. 달라. 지금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저희들이 17개 강력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용부와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 일체 점검, 안전의사대라든지 근로자 건강센터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저희들이 연구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컨트롤 타워 돼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및 사업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산재 사망 감소 및 성과 극대화로 사망사고 절반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부와 공단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서는 한계점에 봉착했고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지자체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이게 이러한 기류가 이러한 내용이 산안정책에도 적용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차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문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은 어떤 건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을 비교법적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17개 강력자치단체에 대한 안전 담당자라든가 책임자 면담을 했고 지자체별 산업안전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조례라든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양적, 질적 연구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교차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웹스크립핑 기술을 적용한 대한민국 정보 포털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산업안전이라든가 보건안전 관련된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헌 정보가 약 3만 건 이상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현황을 보면 지자체가 이게 중앙정부에 협력하거나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청이라든지 공단에 뭔가 지침을 하달하게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산하기관에서 움직이는 것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만 제외하면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와 우리나라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지만 연방과 지방이
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해서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주정부가 연방정부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면은 연방정부에 승인해주면은 그거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DGUV하고 연방정부 주정부가 그 삼각체제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이렇게 그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그 로컬 오서리티가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부의 승인을 받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주면은 승인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검색을 했죠. 해보니까 이미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부담한 의무가 있고요. 강의는 뭐냐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또 점검이나 감독을 합니다. 최강의는 당의 사업장이 지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발주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권을 매개로 감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그 내용 핵심은 어떻게 하면 그럼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할 거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보고서에 보면 17개 자치단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가 1등인지 딱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가 오픈되면 엄청난 항의를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의는 많이 왔지만 항의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이 보면 한 지자체가 잘 뜬 게 있으면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 지사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막막할 건데 지자체 그 공무원으로서는 다른 거 잘 뜬 걸 보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보면 수립 단계가 있고 집행 단계가 있습니다. 수립 단계에서는 산안법 제7조를 개정하여, 이거는 제가 그냥 제시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게 제안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집행 단계는 뭐냐면 고용부 지청에 가면은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사업주 대표, 대한산업안 이렇게 그 전문기관, 그것만 있지 지자체 공무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과 의뢰 관계에 있어서 고용부의 을적인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신력도 있고 힘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협의체 구성에 넣으면은 지방에 있는 해난 상황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인력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너지가 있을 거다. 그게 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자체와 단기적 협력 방안, 장기적 협력 방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단속 업무는 잘못하면은 일관성도 해칠 뿐만 아니라 감독관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에 따라서 사업자한테 인권적인 침해가 있기 때문에 단속 업무는 차지하더라도 예방 업무는 같이 하자는 게 단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냐면 지금 산안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 중에 이게입니다. 이게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법률안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린 게 뭐냐면 아예 그냥 홍보도 할 수 있고 재정 지원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책을 수립할 때 일단 지자체를 동반자로 끌어들이자는 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법률안 개정안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연구로서 아주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자체만의 산업안전정책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컨설팅을 요청한 바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가 이게 아까 다 못 보여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관해서는 우리나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지자체 간에 분석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장기적, 단기적 방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그런
자체 과제로서의 그 수행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